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해보다 월급이 분명히 올랐는데 왜인지 모르게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말입니다.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통해 수입이 늘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재정 상태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지출 항목들이 마법처럼 나타나서 그 돈을 차지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을 소리 없이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은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당신의 부축적을 방해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소비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 현상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물가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소비 행태와 심리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이 소비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고 왜 그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지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핵심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돈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소비 인플레이션의 정체는 수입이 늘면 소비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치명적인 인간 심리의 법칙입니다. 소비 인플레이션이란 당신의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당신의 소비 수준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물리학의 법칙처럼 자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연봉이 500만 원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집니다. 기존 차량도 충분히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수입이 늘었으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이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고 좋은 동네의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집니다.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가격대의 브랜드 옷들이 이제는 내 위치에 맞는 소비라는 합리화와 함께 쇼핑카트에 담기게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레스토랑, 더 비싼 식재료, 더 프리미엄한 음료수들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그 500만 원의 연봉 인상분은 어느새 모두 새로운 지출 항목들로 흘러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벌게 되었으니 이 정도 소비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실제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진짜 지표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남기는 돈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파괴력은 소비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통장 잔고를 제자리걸음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욱 치명적인 노동의 덫에 가둡니다. 이 덫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당신의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더 비싼 집의 월세나 대출 이자, 더 좋은 차의 할부금,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더 비싼 통신비와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이 매월 당신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늘어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은 늘었는데도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 수입이 끊겨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만 수입이 없어도 각종 고정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이 생기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업을 시작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찾거나 투자나 사업으로 빠른 수익을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추가 수입도 결국 소비 인플레이션의 법칙에 따라 다시 더 높은 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자산 구매에 먼저 투입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자산들을 사들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증가한 수입을 소비 수준 향상에 먼저 사용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등 현재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돈을 씁니다. 언뜻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부자들의 자산은 복리 효과로 인해 점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높아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서운 소비 인플레이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3단계로 구성된 탈출 전략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껴 써야지라는 의지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날,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 전용 계좌나 투자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함께 늘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만 원 올랐다면 그중 최소한 300에서 400만 원은 자동 저축 투자 금액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난 수입이 소비로 향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돈으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되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정도의 소비 증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돈의 진짜 목적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비를 위한 도구로 인식합니다. 돈이 있으면 쓰는 것이 당연하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즉각적인 쾌락을 어느 정도 미루고 미래의 더 큰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소비가 나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지금 당장의 만족감과 미래의 자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지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3단계는 라이프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에 기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비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매월 나가는 돈들 중에서 실제로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 충동적으로 산 후 방치되고 있는 물건들, 습관적으로 가는 비싼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 돈을 당신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 건강을 위한 운동, 의미 있는 여행, 좋은 책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등에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출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투자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통장을 조용히 갉아먹던 소비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과 잘못된 돈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낸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적의 정체를 알았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치명적인 적과의 전쟁을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다음 월급에서 가장 먼저 떼어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소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부를 축적하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